자, 지수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어떤 걸 지수함수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걸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x자리를 중학생 때는 자연수밖에 못하는 대신에 점점 확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잠깐만 복습을 하면은 저 x자리에 자연수가 올 수 있었고 더 확장시켜서 정수, 유리수 더 확장시켜서 실수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이 a에 따라오는 범위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연수일 때는 이 밑이라는 놈은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정수일 때는 0이라는 건 없어서 0의 0제곱이라는 건 사실은 정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a가 모두 양수인으로 성응만 가능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x값이 모든 값이면 좋잖아요. 그쵸? 맨날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그래프를 보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이걸 택하게 되니 a는 양수일 때만을 보겠다. 일단 그래서 지수함수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를 모든 실수로 보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이 그래프를 천천히 그려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a가 1보다 클 때에 대한 그래프와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그래프가 조금은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들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때마다 그래프가 조금은 다르게 나온다는 건데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님, 왜요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점을 찍어보면 그래요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처음은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8이 나오니까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2라는 걸 겉제곱해서 0이라는 게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x가 점점점 계속 작아지면 얘가 계속 작아지면 역수를 취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텐데 여기 분모는 계속 엄청 커지게 되겠죠? 그쵸? 음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0이 가까이 가는 이렇게 가까이 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0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증가함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 형태를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a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요놈을 그릴 때 분수의 형태 약간 2분의 1x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2의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어디겠지? y축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y축에서 측정하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감소함수의 그래프 형태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니 우리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0과 1 사이로는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조금 체크해서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것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 최근에 함수 배우면서 정의역, 치역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정의역 이 그래프를 만들어주시는 x값들을 찾아보면 x값이 모두가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우리 여기서 모든 식표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선정을 한 거니까. 왜요? 정의역. 왜요? 그 식은 이상이다? 뭐 어쨌든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 이렇게 따라오는 게 정의역이 된다는 정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빼먹으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란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치역. 자, 치역은 y 값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호야, 이 그래프의 치역,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양수. 좋습니다. 치역은 y가 y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치역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내가 a의 x제곱을 t라고 잡아버리면요. 지금 이 t의 값이 사실은 y라고 보시면 돼요. y는 ax였는데 ax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 항상
이 t라는 거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런 범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따라오니까 얘가 y값이 t하고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헷갈리면 여기 y 대신에 t라고 보면 되고요. 그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요놈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ax를 내가 t라고 치워나면은 그 t는 범위가 양수라는 범위가 꼭 따라온다. 치워나면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a가 0과 1 사이라면 얘는 감소함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그래프 모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을 항상 지나죠? x에 뭘 대입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a 값에 관계없이 x에 뭘 대입? 0. 그러면 y가 뭡니까? 1이니까 a 0제곱은 1이니까 a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0,1이라는 점이 있으니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찍어놓고 그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왜냐면 쉬운 문제 풀 때는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찍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정근선입니다. 자, 그럼 정근선이 뭐냐면 정근선은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해서 이거 사실 유리함수에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선 자체가 정근선이 된다는 겁니다. 정근선은 x축, 즉 y는 0이라는 애가 정근선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킨다 한때 정근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근선이 바꾸려면 어디로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 거예요?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근선이라는 거는 y축 평행이동에 따라 정근선이 바뀌는 거지 정근선을 체크하면 되는 거지 x축 평행이동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딱 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가 바로바로 떠올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요. 아직 안 돼요. 네,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프 그리기.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근선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근선을 체크하실 때 정근선은 어디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y축에 대한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을 꼭 체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x축에 평행이동 시키면 이 그래프를 어차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지는 그래프입니다. 사실 형태 자체가 우리가 축을 막 엄청나게 자세히 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x축 평행이동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y축 평행이동을 정근선만 찍어서 그린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보면 자, 요놈의 정근선은 y축으로 3만큼 평행이기 때문에 y는 3 이렇게 정근선 잡아주면 되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a가 1보다 큰 이러한 증가함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빠르게 그려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왼쪽 지우고 그래프 조금만 더 연습할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를 나는 그리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 정근선 체크하시면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정근선이 되는 거고 체크할 때 여러분들 x축 평행이동 요놈은요 굳이 안 보셔도 된다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굳이 그래프에서 완벽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얘가 잽싸게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수함수죠. 연과의 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저는요 2x라는 그래프가 얘인데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어디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얘를 그대로 y축 대칭 시켜버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2x라는 그래프를 y축 대칭 시켜서 2의 마이너스 x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라는 걸 역수 취급해서 애초에 감수함수라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나오고 넘어갑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얘는 x축 평이도 요 놈은 일단 잘 안 읽어도 되는 거고요. 애초에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라는 가 있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그래프는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맞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x축이 있겠죠. 걔를 그대로 접어버리니까 어쨌든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잘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x축이 여기 있는데요. 똑같아요. x축이 여기 있어도 이거 그대로 대칭시키면 그래프 형태는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이 어딘지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상공을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x축이 어디에 있든 접어버리면 어쨌든 이런 형태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볼게요. 지우고. 자, 우리가 항상 기존에 있는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같은 경우 간단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래프 배운 다음에 막 거기다가 A 대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걸 또 평이도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꼭지점이 0,0에서 뭐 P,B로 바뀌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함수도 똑같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 갈게요 여러분들. y는 k의 a의 x-p 플러스 q라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쉬운 거는 이 a라는 미친 그래프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쟤네는 그래프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가냐 감소냐라는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p가 의미하는 거는 어디로 이동한 거죠? x축 평이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x축 평이동으로 관련된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 q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요 y축 평이동과 관련이 있어서 자 중요한 건 다시 체크. x축 평이동 시킨 걸 그릴 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그래프와는 관련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리기 위해서는 쟤를 그냥 제거시키고 빠르게 그리면 된다. 자 근데 y축 평이동은 뭐랑 관련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선?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는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y이 영리하게 점근선인데 y축으로 q만큼 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점근선 자체가 y는 q라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자 이 k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얘는 어떻게 해야지 저 k를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얘는 x축 평이동을 의미합니다. 얘는 x축 평이동을 의미해요. 자 왜냐면 내가 y는 2의 x-3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얘는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게 맞죠? 그쵸? 근데 얘가요 사실은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이어서 여기에 있는 요놈 형태는 항상 상수로 앞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옆에 떨궈지는 얘는요 항상 앞에 상수로 밖으로 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나는 얘를 뭐로 읽을 수 있다? x축 평이동으로 읽을 수 있다. 그 말은 지수함수를 몇 배를 한다 한들 걔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2x는 얘니까
8분의 1 x는 얘를 8분의 1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읽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 하나만 좀 빠르게 쓰고 가면 자, 이런 애가 있고요. 자, 이런 애가 있어요. 내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6분의 1이라는 거는 x축 평이동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사실 둘 다 2의 x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둘 다 2x에서부터 시작하는 2x라는 그래프를 평이동을 똑같이 시킨 그래프니까 그래프 형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는 얘를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 이만큼 더 평이동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주어진 데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길이가 2겠구나, 여기가 길이가 2겠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주어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봤을 때는 둘 다 2x에서 시작하는 그래프고 기존 원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형태가 단순히 평이동이니 그래프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이 다 풀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 막 주르륵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에 대해서는 하나만 딱 관찰하고 넘어갈게요. 끝입니다. 자, 그럼 얘는 AX라는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이동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얘는 AX라는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이동했을까? 얘를 구하는 과정은 그냥 이겁니다. 내가 AX 그래프를 B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A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얘는 항상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B가 지금 뭐가 되는 상황인 거죠? P가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읽고 싶은 건 평의 이동, 즉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B와 관련 있는 거, 이 B를 읽어나가는 게 로그다라는 거죠. 이 B를 읽어나가는 게 마이너스 B가 뭐라는 얘기예요? 로그 A의 P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로그 A의 P가 되니 주어진 얘는 X축으로 B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다. 근데 그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로그 A의 P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체크하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보이잖아요. 바로 넘어가니까. 근데 여기 7, 6, 5 이런 거 따라가면 바로 넘길 수 없다고 여러분들 아직은. 여기까지 익숙하면 바로 넘어가겠지만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밌죠? 억지 재밌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 배운 다음에 항상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프 왜 배워요? 처음에서 수능 나오니까 그래프 배운 다음에 항상 배우는 건요, 그래프를 내가 그릴 줄 알므로써 맨날 그래프를 그려서 x의 범위를 주고 최대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내신 때 2차 함수 배우자마자 2차 함수는 최대최소 막 주고라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 맨날 이 최대최소는 그래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배우면요 똑같아요. 지수함수 그래프에 최대최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에 따라 표현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최대최소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 20번 3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 마이너스 2부터 1을 찍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은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게 x는 마이너스 2일 때고 최소값은
제일 아래 있는 게 x는 1일 때니까 이걸 대입하면 최대값, 이걸 대입하면 최소값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난이도 올리려면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더럽게 주거나 이 범위를 조금 더 어렵게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2차 함수 최저치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함수 배우면 또 로그함수 배우거든요. 로그함수 배우면 또 그 다음에 로그함수 최저치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수학할 때 유리함수 배우거든요. 유리함수 배울 때 유리함수에 최저치 나오죠. 뻔하니까 재미없어요? 제가 뻔한 거 좋아하는데. 근데 본 거 또 보는 거 안 좋아하세요? 영화 같은 거? 선생님 보고 또 보는 거 이렇게 다음에 못난 내용이 나올지 알고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나오겠네 이러면서 그걸 기대하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많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런 얘기였고요. 자, 지금 지수함수를 바로가 문제를 풀진 않고요.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기능식까지 먼저 끝내버린 다음에 갈 겁니다. 네, 지수 방정식, 지수 기능식. 자, 그래서 칠판 쭉 칠판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수 방정식, 지수 기능식을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수상을 우리가 내신으로 끝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늦게 끝냈기 때문에. 자, 지수 방정식이 대표적인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A의 fx랑 A의 gx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이 같기 위해서는 뭐가 같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풀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fx하고 gx가 같다면 저식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밑이 같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fx하고 gx가 달라도 저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문제일까요? 지금 문제예요. f하고 g 여기가 달라도 얘가 성립할 수 있어요. a가 뭐일 때? 0일 때? 1일 때 좋습니다. a가 1일 때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a가 1이면 걔를 몇 제곱하든 상관없이 사실은 무조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A가 0인 건요. A가 0이면요. 0의 영역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A가 0인 것도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볼 때는 여기를 모든 실수로 봄으로써 A가 양수인 것만 보기 때문에 0인 건 애초에 문제에서 안 나올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0인 걸 제거한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 지수 방정식이라고 나오지만 요놈하고 요놈 자체가 단순히 쉬운 문제는 2차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고요. 약간 좀 어려운 문제는 고차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가 지수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가 2차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또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뤄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수 방정식 어려워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뭐가 있냐면요. A의 EX 여기 K라고 했고요. 그다음 P의 A의 X 더하기 Q는 0이다라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 A의 X라는 걸 T라고 치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치환.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치환하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범위가 따라온다고요. 그럼 어떤 범위가 따라와야죠? 얘는 AX라는 지수함수 그래프의 아까 치역이었어요. 치역. 얘를 Y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 그래프 쪽 보면은 AXT 치역하면 T는 양수라는 범위 항상 따라가야 돼요.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는 없다고요. 커야 된다고. 잠깐 다시 얘기해보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요거 정변선,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정변선 무조건 0보다 크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가니까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주어진 이 식을 치환을 진행해 주시면 얘가요. K의 T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는 0이라는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나오니까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 이게 지수 방정식 끝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수 방정식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운 것부터 예제 22번부터 한번 보면 칠판만 보세요. 자, 이걸 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번의 형태입니까? 2번의 형태입니까?
이번 형태니까 5x를 적당히 t라고 치환해 주시고요. 이거 꼭 체크해 주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저거 쓰는데 한 2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항상 서브를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얘기는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를 구하면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t의 값은 양수의 범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곱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 내가 구하려는 건 x지 t가 아니니까 t를 다시 x로 바꿔서 만들어주시면 여기에 관련이 있는 거 여기가 궁금한 게 로그였다. x는 로그의 이유가 여기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얘가 지수 방정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근데 지금 내가 좀 전에 이걸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 뭘까? 지수함수와 연관된 일화? 죄송한데 그런 정도까지는 없네요. 자, 그래서 지수 방정식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예를 들구나. 자, 90번에 별표 3개 정도 주세요. 90번에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정도 쳐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갈게요. 요놈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요. 근데 이 식을 딱 보니까 얘는 지수 방정식이구나라고 먼저 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치환하겠다라고 해서 주어진 일을 잽싸게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함수를 치환하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주어진 예를 t 대입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8은 0이라는 이러한 형태가 따라오는데 이때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 요놈의 두 근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위의 근은 x가 근인 거고요. 요 아래의 근은 t가 근인 거잖아요. 여기서 x가 알파 베타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x에다가 알파 베타를 성립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가 뭐일 때? 2의 알파일 때. t가 뭐일 때? 2의 베타일 때. 요놈의 근 자체가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2의 알파, 2의 베타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근이라는 건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t의 근이보다 2의 알파, 2의 베타가 된다는 얘기. 요걸 일단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위의 식에서는요 알파 베타에 대한 근과 계수 여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아래 식은 완벽한 2차 방정식이 맞죠? 여기에서는 근과 계수 여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두 근의 합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는 7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근의 곱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더하기로 따라와서 얘가 8이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들도 똑같이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주세요라는 거고요. 두 번째 2의 2알파 더하기 2의 2베타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구하는지 봤더니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네. 이게 세제곱이 8이니까 여기서 8을 처리한다는 거고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이것도 곱셈 공식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라는 거요. 제곱을 한 후에 2의 알파, 2의 베타 곱한 거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3인데요. 자, 일단 여기 7이니까 49에서 2 곱하기 8을 빼니까 답이 33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근 자체가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근의 형태가 꼭 바뀌어서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위에서는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는 근과 계수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 따라오세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92번 해볼게요. 92번.
무조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놈의 두근의 합이 1이라고 나왔는데 두근을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로 잡아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아 얘를 물어보고 있구나 일단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x라는 걸 내가 t라고 치환해 주시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고요. 바꿔주면은 2t제곱 더하기 at.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상수해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 a 더하기 13이라는 요놈은 두근이 어떻게 잡힌다?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근, 베타를 대입하면 근이 되는 거니까 2알파, 2베타, 2근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면 2알파 더하기 2의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a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근의 곱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면 내가 2분의 a 더하기 13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 얘가 1이네. 그럼 얘가 뭐예요? 2네. 그러면 a 더하기 13이 4니까 a는 뭐고? 마이너스 9고 a에다가 1 다시 마이너스 9를 대입해 주시면 2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4는 0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a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막 알파벳 치시면 안 보여요. 이 2차 방정식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라는 값이 4가 나오기도 하고요 2분의 1이 나오기도 하고요. 요 t라는 값이 4가 나오기도 하고요 4가 나오기도 하고 2분의 1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t 값이 아니라 x 값이잖아요. 그래서 x 값은 2인 거고 x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x 값은 2, x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하나가 2,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회를 곱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자, 93번, 94번으로 할 거예요. 93번, 94번. 네.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프 쪽에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자, 얘들아 이 문제 볼 건데요. 혹시 서로 다른 두실근이 아직도 내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구하려면 x에 대한 방정식을 막 열심히 계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슬슬 고치셔야죠.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 말 자체를 교점이 두 개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슬슬 익숙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하고 싶은데 그래프를 항상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보다 쉬운 형태로 바꾸고자 한다면 A라는 걸 넘기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절대값 3x-2a라는 놈과 10-a라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얘는 기존에 있는 걸 접어 올리면 되는 거고 얘는 y는 10-a라는 상수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거 그립니다. 자, 저거 그려주시면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려야 되는데 보세요. 전면선이 y는 -2a인 것 같아요. 자, 근데 y는 -2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증가함수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교점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근선이 여기 있는 건 탈락인 거 아니에요. 또는 정근선이 여기 있으면 애초에 시시하잖아요. 접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쪽으로 가주셔야지. 이런 거 만만한 거는 사실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일단 정근선은 당연히 여기 아래에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것이며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요. 이거를 그대로 x축으로 대치 이동을 시켜버리니 여기가 요렇게 따라온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정확히 그린 건 아닙니다. 이유는 점근선은 접어 올려도 그대로 얘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근선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습관입니다. 얘를 그대로 접어 올린 저 점근선까지 체크해줘야 된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0-a라는 애가 이런 데 있으면 교점이 하나지만 이런 데 있으면 교점이 두 개니까 10-a가 뭐보다는 크고 0일 때는 한 개죠? 0보다는 크고 이 점근선이면 교점은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죠. 저쪽은 안 만나니까 이 점근선보다 어때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풀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옵니까? 자, 94번에 그래프를 3개 쳐주시고요. 자, 다른 거 풀어보세요. 화장실에서 혹시 롤링데이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하면서 갔다 오고. 잘 맞추기 들고 있지만 손이 멈춘 걸로 봐. 날이 너무 잘 들고 가.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습니다. 2x라는 걸 내가 t라고 치환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t는 무슨 범위? 양수라는 범위가 항상 따라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얘를 치환을 해주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는 0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얘가 요 놈은 x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x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게 t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시간 나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신이야, 기계야, 한 별씩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여주면 얘가 판별식 0보다 크면 얘가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행을 갖는 모든 형태가 다 답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t는 두 개가 나오겠죠. 하지만 t가 뭐였냐면 t는 2x였다고요. 얘가 만수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x값은 두 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이 두 개가 나오려면 t가 양수이기 때문에 t가 양수인 근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바뀌어서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t가 무슨 수인? 양수인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몇 가지 떠올라야 됩니까? 세 가지. 뭐예요? 합의양수, 고비양수, 판별식이 보다 크다. 세 개 조사하는 거지. 저거 판별식만 조사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두 분의 합 0보다 큰 거 확인되고요. 두 분의 곱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것 같고요. 판별식까지 해서 요놈을 정말 처리해야 됩니다. 어디서 실수가 나오는지 조금 체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x의 범위를 항상 t의 범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방정식이라고요. 지수방정식. 그래서 사실 지수방정식이 어렵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지. 이것만 잘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부등식. 자, 비교해서 보려고 아직 저거 안 지우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 비교해서 볼게요. 지수 부등식은요, 전원 자체가 그대로 부등으로 바뀌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지수 부등식은요, 요놈 자체가 그대로 부등으로 바뀌는 요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주어진 얘는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주어진 얘는 어떻게 푸냐.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 얘는 fx가 gx보다 크면 되나요? 작으면 되나요? 여러분들 이걸 고민하시기 전에요. 부등식은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등식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떠올릴 때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랑 그래프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떠올릴 때도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인 경우와 A가 1보다 큰 경우를 봤을 때 A가 0과 1 사이라면은 감소함수 형태가 나오는 거고 A가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AFX가 A의 GX보다 크다는 얘기는 FX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요? GX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요? 헷갈리는 GX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GX, A의 GX 이렇게 생긴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fx가 왼쪽에 있어야지 더 작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야지 더 작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fx가 찍혀야 되고 그에 따른 이 점의 좌표가 fx, 이놈을 저함수에 대입한 이런 좌표가 되니 그래야 a의 gx가 얘가 크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떤 결론이냐? gx가 fx보다 작다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큰 경우 보면은 GX를 하나에 여기 이렇게 앞면에 찍어서 여기를 GX, A의 GX라고 한번 해보면요. fx가 어디에 있어야 fx가 더 작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 fx가 여기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왼쪽 좋습니다. 여기에 fx가 있어야 주어진 점의 좌표가 fx, A의 fx가 돼서 y 좌표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요놈에 따른 결론을 쓸게요. 결론은 fx가 gx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맨날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원리를 알려줬으니 이제는 기억을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면 주어진 얘는 부등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A가 1보다 크다면요 부등호의 변화가 없다. 그냥 하면 된다.
하지만 A가 0과의 사이라면 감소함수라는 부등호의 변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1보다 크면 이거 증가함수죠. 그럼 증가함수가 당연히 여기가 크면 여기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가함수면. 이러니까 감소함수면 A가 작을수록 큰 거죠. 맞습니까? 일단 부등호가 반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건데 원래 부등식은 사실은 그래프니까 그래프로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방정식이 부등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아요. 두 번째 주어진 저러한 형태가 좀 전에는 등호라고 해서 방정식의 형태로 나와 있는 형태가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부등호라고 해서 이렇게만 나온 것 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거예요. 내가 AX를 T라고 치환하겠다. 그럼 얘는 K의 T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맨날 이런 2차 부등식 때는 어떤 문제 나오냐면 요놈의 해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러한 문제 똑같이 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요놈의 해가 똑같이 모든 t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에서 x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t로 바꾸면 t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때 성립한다라는 걸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놈을 얘기할 때는 요놈이 이 말 자체가 얘가 t가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걸 절대로 그대로 따라올 생각을 하시면 틀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까 요놈의 근 자체는 t가 양수인 근 이렇게 읽히듯이 부등식도 이런 차이점만 있다. 이게 지수 부등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세 문제. 내가 세 문제 하고 끝낼게요. 97, 98, 99 세 문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97, 98, 99 해보세요.
97번 저게 증가함수면 x가 1보다 크면은 위에 있는 지수가 그대로 따라오고 x가 0과 4이면 감소함수 격도가 바뀌어서 따라온다. 좀 전에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니까 부정말을 하지 말라 했죠. 모르니까 나눈다 이게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나눠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97은 다시 빠르게 한번 해보면 주어진 얘는 감소함수인 경우랑 증가함수인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다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등식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감소함수니까 주어진 요놈의 형태에 대해서 부등호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증가함수면은 얘가 그대로 따라오니까 부등호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따라온다. 당연한 거라고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을 그대로 내주시면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는 3보다 작다고 나오고요. x가 3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니까 x는 요놈이 정답인 거고요. 이거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니까 x는 요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이것도 잠깐만 얘기 힌트만 좀 줘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케이, 정답. 정수를 꼭 찍어서 푸는 겁니다.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수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죠? 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는 이 정수를 꼭 찍어서 보는 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정수를 찍고 안 찍고에 대한 문제 풀이 해법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핵심이었습니다. 자, 98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기 전에 부등식에서 이런 거 잠깐 한번 먼저 봐볼까요? 자, 요놈이 정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풀 때요. 얘는 무조건 정수가 3보다 큰 거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했냐면 3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고 정수를 찍어 4개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수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 5, 6, 7까지 들어가 있는데 8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생각? 등호 생각 맨날 이렇게 나와요. 그럼 A가 7이면 여기 A가 7이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A가 8이면 4개 들어가는 거 아니까 이렇게 푼 거라고요.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웠던 거 하에. 따라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다 봐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본 순간 지수 부등식이구나. 지수 부등식은 내가 치환을 통해서 2차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고 2차 부등식으로 바꿔주면은 4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의 2t 더하기 16k가 여기다 작다가 따라오는 거고요. 양쪽으로 이거 나누면
2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의 t 더하기 8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차 분식에 일단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1수분해가 되는 땡큐니까 1수분해까지 확인해 주시면 1, 2, 8, k 마이너스 2 따라와서 여기가 t 마이너스 8, 2t 마이너스 k 그러면 두근이 뭐가 나와요? 8이랑 2분의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근 사이 범위가 나오는데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값을 다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요. 이게 당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맞나요? 그래서 답 자체를 낼 때는요 첫 번째 t의 범위가 8보다 크고 2분의 k보다 작다라고 해서 요거를 내려내는 거고요. 두 번째 2분의 k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해서 요거를 내려내는데 정수가 3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수는 좀 정확하게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t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x라고 생각을 합시다. t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를 다시 x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까지 되세요? 갈게요. 이 정수 x가 3개란 얘기는 지금 얘가 2의 세제곱이잖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x가 4, 5, 6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에 2의 세제곱을 여러분들이 찍어주면 여기에 뭐 2의 x제곱이 이렇게 따라오게 될 텐데 여기에는 4, 5, 6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 5, 6이 들어가려면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이렇게 찍었을 때 2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4, 5, 6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두 개구나. 미안합니다. 두 개니까 하나, 두 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4하고 5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6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니까 2의 세제곱부터 2분의 k니까 똑같이 2분의 k가 2의 5제곱보다는 크고 2의 6제곱보다는 작다. 근데 2분의 k가 2의 5제곱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2의 6제곱일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양쪽에다가 도배를 해버리니까 k의 범위는 2의 6제곱보다 크고 2의 7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이놈의 개수는 다 2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을 하니까 64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자 여기 지우고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얘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수 두 개가 나오려면 2의 세제곱 찍어주시고 정수 형태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2분의 k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2분의 k가 2의 0제곱보다는 크고 2의 1제곱보다 작다. 하지만 2분의 k가 2의 1제곱이면 정수 하나만 들어가니까 여긴 등호가 붙으면 안 되지만 여기는 된다는 거죠.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는 정답이 66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근데 바뀔 때 헷갈리는 건 알겠는데요 여러분들. 풀 자체가 꼭 우리가 배웠던 그 풀이랑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 문제 99번 부등식은 그래프다.
그래, 여기서 아니면 혹시 이런 풀이 잠깐 들어보세요. 이런 풀이 잠깐 들어보세요. 선생님 여기서요 x의 범위를 한 번에 끄집어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x의 범위를 한 번에 끄집어내는 방법. 요 놈에서 여기는 이 1을 떼버리고 x를 바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양쪽에 밑이 2인 롤을 취하는 거예요. 양쪽에 밑이 2인 롤을 취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뭔데요?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우리는 이걸 푼다면 3 찍고 4 찍고 5 찍고 6 찍고, 그러면 3보다 크고 2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2의 6분의 t가 5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로그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요, 로그의 핵심은요 연산이 가능하면 밑을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이 2인 걸로 만들어주시면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펜을 한번 해놓고 갈게요. 밑이 2인 걸로 만들어주시면 이게 보라는 놈이라고요. 밑이 5인 걸로 만들겠다. 마찬가지로 밑이 2인 걸로 만들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제 밑이 똑같으니 요 위에 있는 이러한 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놈이 정답이라면 이런 풀이가 있어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놓고 한번 봐주세요. 주어진 저런 범위를까지는 구했다. 근데 나는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놈을 x로 만드는 방법이 밑이 2인 걸 취해버리면 x라는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도 존재한다. 그래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중에는 저렇게 해도 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빠른지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 다 공부하는 거고요. 시험 때는 여러분들 택한 걸로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아쉽다. 자, 99번 하고 끝낼게요. 자, 똑같이 갈게요. 아, 지수 부등식이구나. 그러면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면 t의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모든 x에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t가 애초에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t는 0보다 큰, 즉 요식이 모든 t가 0보다 큰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x라는 말이 모든 양수 t라고 바뀌어서 읽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선생님 저 이 문제 못 푼대요 라고 하면은 2차 부등식을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등식의 핵심이 뭐다? 그래프다.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 범위일 때.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그릴 수 있으니 왼쪽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축 t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찍어주시고요. 따라옵니까? 근데 나는 t가 0보다 크다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0이 여기 어디가 있어서 0을 찍어주면 0, k-3 이렇게 찍는 거고요. 크다니까 크거나 같으니, 크다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0보다 크다. 따라오세요. 근데 얘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y는 0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 보라색 그래프가 이 연두색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k-3이 0보다 위에 있다. 항상 부등호 처리하고 k-3이 0이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그리면 이 보라색이 연두색보다 크거나 같다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죠. 크거나 같다는 게 뭔데? 만나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만나거나 위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만나면 그럼 위에 있는 게 그냥 맞는 거잖아요. 이 내세요. 그러니까 등호가 붙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치환하고 t의 범위 찾고 그에 따라 2차 부등식 방정식을 푼다. 이게 방정식 부등식이었습니다. 끝. 자, 76번 개념 아까 한번 했는데 저 3x제곱 앞에 붙어져 있는 조놈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어디 평행이도? x축 평행이도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는 모두 3의 x라는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는 그래프고 x축 평이동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이 필요한데 모여서 넓이를 구하면 좀 더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77번이랑 79번 이거 두 개 할 거예요. 그리고 44페이지 맨 위에다가는요 좌표 설정 써주세요. 맨 위에다가 그냥 굉장히 크게 좌표 설정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상관은 없지만 좌표 설정은 하고 못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좌표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좌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x는 k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분명 요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설정하죠? k, a, k제곱 분명히 신나서 뭐야 쉽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막 거부감이 느껴서 안 하시는데 사실은 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이놈의 y 좌표가 뭐니까 k니까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 한눈에 안 보이는데요 대입을 해보니 A의 네모제곱이 K네? 이 네모에 관심 있는 게 뭐였다고요? 로그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다? 로그 A의 K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좌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좌표 설정을 꼭 해주면 된다. 그게 77787980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는 위에 있는 두 문제 하고 지수함수 이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위에 7779 해보세요. 저희 클리닉이요? 원래 잡혀있는 시간? 저희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죠. 병원 갔다 왔는데. 저도 저희 갔다 왔는데. 병원을 좀 많이 다니네요, 여러분들. 선생님 몇 풀었어요? 풀었어요? 못 봤네. 네, 이제 들어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뭐 네. 뭐라 하지? 휴증 뭐 이런 거 어때요? 이걸 안 누르면 영어를 못 잡아요. 계속 눌러요. 아,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대요? 요즘 사실 하는 그거 보고 되게 자, 77번 문제 좀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갈게요. 자, 일단 문제가 BC는 3AB, 뭐 C는 2BC라고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B5제곱분의 A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설정할 때 요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기는 하되 지금은 좀 간단한 방법으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좌표 설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다음에 또 특수한 케이스 나오면 그걸 또 배우게 될 텐데 그건 아마 이번 여름방학에는 안 되고 겨울방학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y, k가 나왔으니까 좀 전에 구경모가 이 왼쪽에 y, k 그리면 좌표 설정을 쫄지 말고 하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황 먼저 한번 해보면요. 자, 요놈의 y좌표들이 다 k니까 요놈의 y좌표도 k고 그러면 a의 네모가 k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네모가 뭐예요? 로그 a, k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마찬가지로 요놈의 y좌표도 k인데 그러면 여기 네모라고 하면 3의 네모가 k니까
그러니까 이 네모가 뭐다? 요거 3의 K 요거를 하면서 빨라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하고 지색한 연산은요. 따라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해주시면 아 로그 B의 K가 되는구나. 이렇게 좌표 설정을 혹시 했다면 주어진 이제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갖다 쓰겠죠. 그러면 성분 BC라는 걸 갖다 쓰면요. 로그 3의 K 마이너스 로그 AT 얘가 성분 BC가 되는 거고요. 세의 성분 AB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로그 AK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이거를 정리해서 이걸 구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요. 일단 밑이 같은 거는 연산이니까 밑이 같게끔 먼저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산할지 한번 고민합시다. 요게 연산은 하나일수록 빨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밑이 다른데 진수가 똑같죠. 그럼 진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밑이 같으면 진수가 똑같은 상황일 거잖아요. 이 4를 신나서 여기 넘기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K를 고정시키고 이 4를 넘길 때는 여기 넘길 게 아니라 여기 넘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4분의 1 좋습니다. 여기 가서 가면은 분물 4가 가는 거고 4분의 1이면 분물 4분의 1이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을 얘를 로그 A의 4분의 1의 K라고 잡아주셔서 아 A의 4분의 1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가져가서 3문제로 통일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뭐냐? 여기에는 이 길이를 구하고 길이를 구하는 거는 원래 제일 복잡한 풀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비율을 준 거기 때문에 요 놈을 1이라고 잡으면 요 놈이 3이 된다는 거고 요 놈이 3이니까 식기가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좌표를 설정할 때 여기를 t라고 하면 x좌표를 여기는 4t 여기는 10t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길이를 직접 구해서 하겠다라는 건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애초에 얘를 뭐라고 읽자? 비율로 읽자. 따라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비율을 활용한 좌표 설정이다라고 읽어주는 거지 저 길을 찾아서 저거를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은 복잡한 생각이다라는 게 멀리서부터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좌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좌표는요 t, a의 t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좌표는요 t, 3의 t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좌표는 t, b의 t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미 얘를 다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주어진 요놈의 y좌표가 모두 k로 똑같으니 이제 얘를 풀 때는 a의 t랑 3의 t랑 아니잖아요. t 아니잖아요. 왜 또 얘기 안 하고 저 왕따시켜요? 아니 근데 특강하는 애들이 자꾸 저 왕따시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손들고 막 눈빛 가면서 틀렸어. 알려주면 되는데 안 알려주고 어쨌든 자 A의 t랑 3의 4t가 똑같은 거고 되게 서글프던데 그거? 이렇게 그래서 A의 t랑 3의 4t가 똑같은 거고 B의 10t가 똑같다는 생각하는 거죠. 틀린 거 없죠? 다 시키지 마세요. 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요거하고 요걸 보면은 A하고 B에 대한 구매식 바로 보이세요? 양쪽에 T분의 1제곱을 하니까 A는 B의 10제곱 바로 나온 거 같고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 A의 T랑 3의 4T가 같다는 얘기는 양쪽에 T분의 1제곱 하니까 A가 뭐라는 얘기? 3의 4제곱이라는 얘기. 그러면 A 대입하면 B로 나오겠죠? 그거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게 훨씬 더 빠른 풀이가 되는 거지. 첫 번째 풀이는 약간은 복잡한 풀이가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서 다음 시험에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쓰시오라고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로그의 연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때도 실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많다고요. 다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 다 공부하시길 바래요. 시험도 괜찮을까요? 안 됐어요? 아니요. 중상 왜 하고 나가요? 나는 기억을 잡아야 될 거. 중산 하면 안 불러? 라떼는 했는데 오 여기도 라떼는 시전한다.
아니, 혹시 왔더니? 아, 명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아무도 없던데 5층도 다 가있던데 시간이요. 시간 되는 거 안 해. 교무실 5층 교무실 딱 갔는데 불 다 꺼져 있길래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아 나만 개처럼 일하는구나 선생님 시간표 진짜 일주일 딱 겪어보니까 와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네 진짜 특목반보다 빡센 거 같아. 빡세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한 반인데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싫어요? 아니면 낮출까요? 우리 쌤만 할까요? 내신 때인데 갱년반이랑? 저 좋은데 저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겁니다. 많이 했던 거 뭐냐면요 한번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요거 뭐라 불러요? 이거는 근데 그거 뭐라 불러요? S 기울기가 기울기 좋습니다. 기울기와 로 사물의 이거 뭐라 불러요? 삼루토 말고 길이.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한 좌표 설정 이거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놈 대 요놈의 비율이 2대 1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한 좌표 설정 그게 똑같이 수학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 틀렸나요? 좋아요. 자 얘들아 여기서 좋아하세요.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써주세요.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하여 좌표를 설정하겠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첫 스타트의 좌표가 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지금 땡에다가 좌표 설정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못 풀어도 좌표를 꼭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문자가 없다면 문자를 그냥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를 A,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를 여기다 대입하나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웬만하면 문자 하나가 선생님은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여기 K인데 여기 K네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A, 2의 A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는 우리가 이거 피타 때려가지고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1대 2대 루트 5죠 비율이. 근데 여기가 3배 된 거니까 여기도 3배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이놈의 길이는 몇인 거예요? 사실은 6인 거고 3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비율로 처리하면. 자 그러면 이 B의 좌표는 A에서 6만큼 간 거고 2의 A에서 3만큼 간 건데 이 평이동 시킨 좌표 자체가 또 이놈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위에 있다라고 하면 뭐해요?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이제 답나고 끝난다는 거예요. 주어진 예를요.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은 2의 A 더하기 3이라는 애가 2의 A 더하기 6이 된다는 거고요. 따라오세요. 내가 구하려는 건 여기서 A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암산 잠깐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A 어떻게 구할까?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당연히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로 정리하실 생각이 첫 번째. 그러면 A로 정리하면은 여기에 64 따라오고 여기에 1 빠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의 A는 양쪽을 63으로 나누니까 21분의 1이라는 거. 그러면 A는 저 A에 관심 있는 게 뭐였다? 요거였다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79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지금 84번 해볼게요. 여러분. 84번. 선생님. 저희 12시 반까지 아니 하시. 지금 특목반 애들은 뭐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 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 걔는 주말 방학에는 평일에도 안 방학에도 주말만 하나? 아, 정말 오는데. 알았어요. 네. 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힘낼 거야.
우리 최근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풀이 두 가지. 안에 있는 걸 치환한다. 또는 그래프를 그린다. 맞습니까? 이거는 그럼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할 거예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요거의 최대값을 27이라고 할 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g에다가 요게 x 대신에 fx를 쏙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빠르게 써보면 얘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언제가 최대인지를 봐야 되는데 요놈이 최대가 되려면 요게 만약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가 제일 클 때가 최대인데 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된다는 거죠. 근데 A의 범위가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나누자라는 거죠. 항상 나눠주시는 게 습관화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지수 파트에서도 나눴고요. 로그도 나눴어요. 짝수로서 모르니까 나눈다. 이게 당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가 0과 1 사이면 주어진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뭐일 때가 최대인 거예요? 최소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감소함수는 작을수록 커지니까요. 그럼 언제가 최소예요? 그래프 그려야겠네요. 범위가 있으니까. 자, 1부터 4를 표현하면은 여기가 1이고요. 4가 여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가 최소냐면은 x가 3일 때가 되는 거고요. x에 3을 대입해 주시니까 2예요. 2. 즉 a의 제곱이 최대인데 그 최대가 27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a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3부터 3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바꿀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일단 말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형태가 제일 클수록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최대? 그래프 보니까 1일 때. 그럼 X에 1을 대입하니까 6. 즉 A 6제곱이 27이야.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A는 3의 2분의 1제곱이 6. 쓱 만족하니까 답이다. 따라오세요. 그럼 다시 내가 구하려는 최소를 생각하면 얘는 루트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인데요. 요놈인데 얘가 최소려면 증가함수니까 얘가 뭐면 된다? 제일 작으면 된다. 그럼 제일 작을 때가 아까 뭐였죠? 이랬다. 그래서 답이 3이 나온다면 요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웁니다. 선생님, 합성함수에 대한 풀이는 치환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요놈을 풀 때요, 얘를 치환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럼 치환을 해버리면 어떤 그래프로 빠르게 보이냐면 이런 그래프의 최대값이 이렇게 빠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치환하면 뭐가 따라온다? 범위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함과 동시에 fx의 범위만을 잡아주시면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수학화 복습입니다. 1부터 4까지 그리면 여기가 1, 여기가 4 그래프 이렇게 따라오세요. fx의 범위는 요놈의 y의 범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3을 대입하니까 3,2였고요 1을 대입하니까 얘가 뭐 1,6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의 범위는 2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나오니 여기서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구나. 이게 치환풀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치환해도 똑같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이것도 항상 기본입니다. 오케이? 다 똑같이 흘러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튀어서 해버리면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필러 문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혼자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접근했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꼭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84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습니다. 유형.
그래서 87번 여기도 수학과 복습인데요.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87번 유형 써주시고요. 유형은 영양가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니 선생님이 그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2x를 t라고 치환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럼 t제곱 따라오고 t제곱분의 1 따라오죠. 그렇죠? t 따라오고 t분의 1 따라오죠.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데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프 못 그릴 때 못 떠올리라고 했죠. 최대초수 구하라. 최대초수를 구하는 건데 내가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럼 무조건 수험제까지 똑같이 돌아가세요. 수학하루. 우리 최근에 최대초수 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산술기야. 산술기야. 이거 산술기야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내가 2x를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얘들아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해주면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고 4에 t 더하기 t분의 1이라는 게 따라오는 건데 중요한 건 2x를 치환하면 양수하는 범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이걸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니까 뭐 생각하겠다? 산수기가 생각하겠다.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양수니까 산수기가 쓸 수 있다. 둘 다 양수니까 산수기가 쓸 수 있다. 등호가 동시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걸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다. 근데 등호 동시에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랑 얘가 같으면 얘랑 얘가 같으면 등호 성립할 때 당연히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냥 산수기가 서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렇게 해버릇하면요 그 아래 문제를 못 풀어요. 87번 2번 미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고요. 실제 제대로 된 유형은 어떤 걸 치환하냐? 지수검정식은 무조건 치환인데 얘는 어떤 걸 치환하는 거냐면요. 얘를 치환한다는 거예요. 얘를 치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얘를 치환하면요.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따라오는 거지 0보다 크다는 범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 주어진 얘는 산술기하, 이 양수양수니까 무조건 산술기하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즉, 이 루트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치는 항상 만족해야 되는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얘는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성립해야 되는 거지 0보다 크다는 안 돼요. t는 1, 2분의 1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 저 범위를 이해시키고자 이해하기보다는 그나마 조금 납득하고자 2x라는 그래프랑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요놈의 y 값들 두 개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0일 때 이게 두 개 더해보면 여기 0,1이잖아요. 2 나오는데요. 2. 여기 두 개 더하면 1보다 큰 거 더하고 1보다 작은 거 더하니까 어쨌든 2랑 비슷한 수가 나오지 2분의 1 이런 건 애초에 안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근데 산수기를 써보니 2일 때가 최고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여기까지 하나 체크해 봅시다.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놈의 최소값은 언제라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 2일 때라고요. 이때가 최소인 거예요. 이때가. 그 다음에 양쪽에 이때가 최소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죠. 얘는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얘는 그래봤자 0이라는 값에 가까이 가는 얘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는 롤러치기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납득을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는 그 다음에는 그냥 사실을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요. 주어진 요놈의 문제는 EX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얘를 치환하겠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데 이런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 요놈들이 이제 t로 바꿔서 표현하니까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4t가 되고 5가 돼서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인데 t의 범위가 2보다 크다. 즉 2차 함수로 또 바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상 내신을 하고 바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상을 저랑 내신까지 한 다음에 바로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되게 잘 마음에 듭니다. 수험 기본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되게 선생님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반 중에 제일 깔끔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럼 얘는 뭐를 치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걸 치환하면 이걸 표현할 수 있겠죠. 제곱한 데이터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얘를 치환하면 무슨 범위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치환하면 무슨 범위가 나오는지를 저는 산술기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왜요?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니까 산술기는 양쪽이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프로 보여주면요. 빨라졌지만 2x랑 2의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얘가 2의 x고요. 흰색이 2의 마이너스 x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얘는요. 노란색에서 흰색을 뺀 y값이에요. 그럼 여기 오른쪽부터 볼까요? 자, 오른쪽 노란색에서 흰색 y값 빼면 여기 0부터 가능하죠. 그리고 이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 말은 모든 양수는 다 가능. 따라오세요. 자, 노란색에서 흰색 빼볼까요?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오죠. 근데 그 음수의 차가 점점 커지죠. 모든 음수 다 가능. 0도 가능. 결론. 이 t의 범위는 뭐가 될 수 있다?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 0도가든 모든 양수가든 모든 음수가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때는요. 얘를 치환하면 얘는 모든 실수랑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부분의 유형서에 요거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셀을 풀더라도 대부분의 유형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 때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 내가 풀었던 유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걸 내버린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 범위 뭐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한번 길을 뚫으니까 사실 그게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니까 갈게요. t제곱 더하기 2 더하기 3t 플러스 3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t가 모두 실수니까 그냥 구하면 정답이 나온다. 얘가 지수 방정식 이런 문제였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 다음 로그함수 갑니다. 지수 함수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 그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로그함수 미리 조금 할 겁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는 기차로 일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차로 공부하세요. 자, 로그함수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경을 전혀 안 쓰겠지만 이 보면은 이 지수함수 파트인데 위에 여기 제목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함수를 배울 때는 항상 유리함수면 유리함수 따로 단원이 있고요. 무리함수면 무리함수 따로 단원이 있어요.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맨날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묶여서 단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묶여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상우야! 뒤에서 서서 하면 되겠다. 서서 하는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왜 같이 배우냐면 여러분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요. 두 개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역함수가 아시가 뭐지? 안돼 안 했잖아요. 진짜 안 돼. 나를 위해 안 돼. 여러분들을 위해. 너네 다음에 그럼 숙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는 70문제 이렇게 나와. 이거는 되게 쉬웠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만했잖아요. 네? 책방에서 푸기 좀 어려웠죠. 오늘. 근데 그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들만 한 거고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는 안 어려워요. 쉬운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약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수함수에 대해서 요함수를 같이 배우는 이유는 얘가 역함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인데, 역함수는 주어진 얘를 y에서 대칭시키면 걔가 역함수다라는 거죠. 셀을 y에서 대칭시킨다, 즉 x하고 y의 자리를 그대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얘를 y는 바꾸는 거잖아요. 이 y에 관심 있는 게 뭐였다? 요거였다. 이 y가 뭐다? 요거 a의 x다라고 해서 얘가 요함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두 개를 묶어서 지금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결국은 복습입니다. 자, 주어진 요놈은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나왔고요. A가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정의역하고 치역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였고요. 치역은 양수라는 게 치역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A 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였죠? 0,1이었죠. 그 다음에 정근선이 뭐였죠? y는 0이었죠. 이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근데 로그함수는요, 로그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 a가 1보다 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이쪽에다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는 x가 음수면 로그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로그가 정해지는 이한 조건, 미치기한 양수고 진수가 양수다. 맞습니까? 그 상이 오른쪽에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얘가 x가 1이면 뭐가 나오고, 로그 이게 1 뭐예요? 0이 나오고, 2면은 1이 나오고, 4면은 2가 나오고, 8이면 3이 나오고, 어쨌든 x 증가하면 점점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나오고 4분의 1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얘가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 점이 이렇게 찍혀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아, 똑같아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증가함수 지워야 안 돼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거를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잖아요. 그럼 a가 1보다 클 때에 대한 로그함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yx에 그대로 대칭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데칼코마니 꽉 적어버리면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로그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라는 그래프, 저 그래프의 완성입니다.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얘를요, yx에 대칭시켜버리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얘가 감소함수 형태가 점의 형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요, x하고 y의 자리를 모두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기존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무슨 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치역으로 바뀌고, 기존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뭐로 바뀐다? 정의역으로 바뀐다. 그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놈의 정의역 보세요. x범위. 양수밖에 안 되는 거 보이세요? 이놈의 정의역은 x가 나옵니다. 자, 이놈의 치역 한번 볼까요? 치역은요, y값 답이죠. 치역이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였죠? 0,1이었죠. 그거 y에서 대칭시키면 무슨 점이에요? 1,0. 이 놈도요, 밑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0을 지난다. 당연한 건데, 묶어서 보면 좀 더 기억이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1,0을 지난다. 자, 마찬가지로 요놈의 정근선이 y는 0이었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대칭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y 대신 x가 들어가겠죠. 그럼 정근선이 뭐가 된다? x는 0이 된다. 당연히 얘도
음수 대입했을 때 계속 여기 가까이 가지만 절대로 0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가 정의되기위한 조건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근선은 뭐가 된다? x는 0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가 함수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왜냐면 앞에 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면 뒤에 게 똑같이 따라와요. 단 그래프는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습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두 개가 역함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근데 아까 지수함수는 어디 축평 이동했을 때 그래프에 개형하고 연관이 있었죠? X축. Y축평 이동하면 점근선이 바뀌는 게 지수함수였습니다. 얘는요, Y축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한들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는 X축평 이동하고 관련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이라는 걸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 이동했으니 이만큼 평 이동했으니 점근선은 뭐? 이거 Y에 대한 평이동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래프의 경우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리고 얘는 여기가 3이니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 여러분들은 증가함수를 외우고 있으니 이렇게 빠르게 그려주면 얘가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 그래프 외워주시고 똑같이 체크를 하되 그럼 로가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를 체크한다. 그 다음 점근선을 체크합니다. 자, 근데 언제 증가냐? A가 1보다 크면 증가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고 자, 점근선은 어디 평이동과 관련있다 로감수는? X에 대한 평이동과 관련있다. 그리고 Y에 대한 평이동을 할 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연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으니 로감수 그래프 빠르게 그릴 때는 이런 걸 무시하고 그려주면 훨씬 더 빠른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근데 또 똑같이 배울 거예요. 똑같이. 아까요. 이런 거 잠깐 얘기했는데 얘가 X축에 대한 평이동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릴 때 무시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 로가함수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로가함수가 이러한 로가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 C는 X축 평이동이라는 거 괜찮습니까? 왜냐면 B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B분의 C니까 기존에 있는 BX라는 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 당연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 X축에 대한 평이동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 얘는요, Y축 평이동이죠. 그럼 얘는 그래프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관련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B는요, 어디 정도일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얘는요, 이 B는요, 그냥 여기가 X였던 걸 이만큼을 더했죠. 어디 평이? Y축 평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B는요, 여기가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상관없이 기존에 어떤 그래프에서 시작한 거? X라는 그래프에서 시작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기존이 그래프, 선생님 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비배하면 어떻게 돼요? 비배가 아니라 얘는 Y축으로 평이동에 따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Y축 평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니 기존 그래프가 뭐냐? 기존에 있는 그래프는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가 기존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얘를 이만큼 Y축으로 평이동하는 거예요. 얘를 Y축으로 로그 A의 B만큼
평이동해야지 bx가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 비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주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진짜 수학 처음에 고2 때 배우고 고3 때 계속 보는 겁니다. 2년 정도 수학을 계속 본다고요. 그래도 헷갈려요. 이상한 거 정리.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 여기 좀 이거 먼저 써가지고 좀 그렇죠 보기 어쩔 수 없어요.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는 무슨 축평 이동을 의미하니까 y 축평 이동을 의미하니까 사실 얘는 그냥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를 y축으로 요만큼 평이동을 했다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로그 2의 x라는 증가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y축으로 이만큼 이게 뭔데요? 1만큼 그냥 1만큼 올린 거니까 1만큼 이렇게 올려서 요만큼에서부터 요만큼의 차이가 무조건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얘를 두 배는 어떻게 되지? 라고 묻는 순간 조금씩 여러분들 그래프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이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로함수 그래프 끝입니다. 그럼 이제 뭐 나왔어요? 10분 일찍 끝낼게요. 쉬는 시간 없이. 오케이? 20분만 딱 더 하고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념 더 나가는 거 없으니까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과제만 그냥 쭈르륵 해주시고 모르는 거 질문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선생님이 칠판에서 오늘 썼던 거를 꼭 이해하고 복습을 해주시길 바래요. 수평에도 관련 있는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배울 거는 로그 방정식 배우는 거고요. 로그 부등식 배우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그 방정식은 어떤 형태가 있는 거냐면요. 이런 데가 똑같이 있어요. 아까 지수 방정식은 뭐였냐면요. 이런 형태가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밑은 똑같으니까 뭐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fx랑 gx가 똑같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거 말고 또 하나의 답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달라도 된다. 언제? a가 1일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은 a가 1일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여기서 실수 아무도 안 해요. 진짜 거의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실수 열에 한 3명은 시험 때 꼭 해요. 무슨 실수가 발생하냐면요. fx하고 gx가 모든 실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예제는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따라와야 돼요. 이유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실수가 항상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를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 한들 그건 답을 체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리시나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로 알아서 쓰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아까 뭐가 있었냐면 AX를 T라고 치환하면 T가 양수하는 범위가 따라오면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로그 A의 X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아까 A의 X는 T라고 치환하면 양수하는 범위가 따라왔어요. 근데 얘는 범위가 어떻게 따라올 거예요? 이 그래프 치역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Y값이 생각하면 그 치역, 로감수의 치역이 뭔데요? 이거잖아요? 모든 실수 다 된다고요. 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치환할 범위가 따라오는데요. 로그를 치환하면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러면 얘는
완벽한 그냥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그냥 2차 방정식이 된다고요. 따라오니까 근데 아까 지수 방정식은 t가 양수라는 범위가 따라오니까 여기 항상 범위가 바뀌어서 따라왔지만 지금은 약간 완벽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수 발생하는 건 이 진수 조건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니까 그것만 항상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로그 방정식의 양말이고 그러니까 풀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수를 먼저 하고 로그를 먼저 함으로써 로그를 그다음에 함으로써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로그 부등식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판서 마지막이에요. 자, 갈게요. 부등식에 대해서 로그 A에 fx라는 애가 있고요. 로그 A에 gx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주어진 얘는 fx가 gx보다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아요. 부등식은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주시면 a가 1보다 크다면 이러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fx를 여기다가 찍어주면은 주어진 요놈의 y값이 로그 a의 f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gx는 이 fx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놈의 y값이 크니까 gx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가 따라와야 된다. 이해되세요? 결론 a가 1보다 크면 부동호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부동호가 바뀌지 않는다. 근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a가 0과 1 사이인 즉 감소함수인 걸 그리면 부동호가 바뀐다. 그치? 따라옵니까? 근데 1번에서 이걸 지울게요. 1번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반대로 내가 주어진 이러한 식에 대해서 로그라는 걸 취하고 싶어요. 근데 gx가 fx보다 크면요 a가 양수라면은 a가 양수인 데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더라도 절대로 부등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1보다 크다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g가 f보다 크면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g가 f보다 크니까 당연히 로그 a의 g가 로그 a의 f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a가 1보다 클 때 로그를 취할 때는요 부동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동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얘기는요 양변의 로그를 취해버리면 얘는 부동호가 빠졌네 부동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양변의 로그를 취할 때는요 증가함수를 취할 때는 부동호가 변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감소함수를 취할 때는 부동호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조금 조심스럽게 아까 일단 이건가? 이런 거 했을 때요 x라는 걸 바로 끄집어낼 때 양변에 몇칠 로그를 취하면 된다고 했죠? 2인 로그를 취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원래 그때도요 이 개념이 먼저 따라왔어요. 밑이 2인 걸 취한다는 얘기는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내가 x를 끄집어내보자면 양쪽에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하겠죠? 그럼 2분의 1이라는 건 감소함수기 때문에 주어진 요놈에 대해서 로그를 취할 때는 부동호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얼렁뚱 땅 제 마음대로 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증가함수면 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감소함수라면 취할 때 부동호의 변화가 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거 로그 부등식 첫 번째 두 번째 쓸 수 있겠죠? 안 써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그 방정식에 대해서 부호가 부등식으로 바뀐다면 얘기하고 싶다면 그거 그대로 옮겨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큰 영향가가 있지는 않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심화 빼고요. 심화 빼고
어디까지? 아. 그래서 심화 전까지 해서 137번까지입니다. 아 근데 좀 빡셀 것 같은데. 네. 130번까지가요.